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입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전세 가격이 또 갑자기 이제 하락 전환하는 듯 보였는데 다시금 상승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그를 통해서 역시나 이제 뭐 사실 6월 1일 이전에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스러운 물건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6월 1일이 넘어섰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향후 1년 동안에 또 이런 세부담에 대한 내용들 다시 접고 이제 앞으로 물건들 자체가 시장 방향성 자체가 다시 또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세값이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전세 상승하는 이유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앞으로 2022년도에도 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 읽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2강 치솟는 전세 가격.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울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의 이제 흐름이에요. 사실 이제 그 지수 자체가 상당히 높은 좀 완만한 흐름세를 좀 이어가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2021년도 들어서 3월 달에서부터 완만하게 그려지면서 5월 달 이전에 5월 달 초반부에는 이제 하락으로 조금은 이제 가닥이 잡혀가지 않는가라고 하셨던 부분들인데 다시금 이렇게 상승 부분을 돌아서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서울뿐만 아니고요.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아직 상승세로 좀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이 현장 안에서 보신다면은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좀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인천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인천 라인들이 상당히 이제 등락폭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올 연초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세 시장 자체가 조금 완만하게 인천 연수구부터 해서 대체적으로 하락 반전 내용 자체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4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반등폭을 좀 줄여 나가다가 아래로 하락 전환하다가 갑자기 5월 달부터 이제 6월 달에 다다르면서 전세가가 급등하는 부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는 지금 현재 서울 경기권의 전세가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인천으로 또 이제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접근성이 워낙에 가까운 그런 경기도권이다 보니까 수도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싼 전세들로 많이들 넘어가는 추세가 바로 이 인천 쪽 지역으로 많이들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많은 호재들까지도 조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상승하는 이유들 전체적으로 조건들을 한번 보자면 사실 이 굉장히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실수요자 정책이 상당히 많이 펼쳐지고 있죠.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일단은 2년 실거주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실거주 요건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고 그리고 조정 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 조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1년 내 실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정책이 또 발표가 되었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행 시 6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해야만 합니다. 즉 이제 임대를 놓기보다는 뭔가 대출을 받거나 또는 세금 혜택을 좀 받으려면 계속해서 그 실거주, 실입주 내용들이 지금 현재도 이어지고 있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또 늘어났죠. 이번에 기존의 잠삼대청, 삼성동 주변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그리고 용산 일부 구간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4개 구역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에. 즉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 안에 있는 집 구매를 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실입주 또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됐고요. 또 입주권 투자, 특히나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투자 시에는 2년의 실거주 조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또는 직계 가족이 들어가 거주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주권에도 붙은 그런 정책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또 있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같은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실거주 조건이 상당히 유리한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의 압박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분들이 줄줄이 인상을 시키게 되면서 임대주택이 상당히 공급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 주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공공이 대략 한 30% 그리고 민간이 한 70%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70%를 담당하고 있는 이 민간의 비율 자체가
이런 내용들, 세금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혜택들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이 70%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들의 임대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도 뭐 2+2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 급등했었던 전세 가격을 급등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내가 가지고자 한다면 나 또는 나의 직계 가족들이 거주를 한다면 충분히 그런 시세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또 보상금도 주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부작용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 또한 전세가를 올려주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인해서 임대사업자, 특히나 임대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지고 있는 실상이기도 하고요. 아파트에 이어서 지금 뭐 얼마 전에 나왔던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라든지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한다는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앞으로 향후에 주택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물량들도 상당히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장의 상당히 불안감 자체가 또 조성이 되고 있고요. 자,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많이들 찾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외곽 지역의 가격대들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서울 접근성만 좋다라고 한다면 사실 인천 라인들 같은 경우라든지 경기도권의 외곽에 있는 지역들은 전세가가 아직은 상당히 현저하게 싸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김포 안쪽 라인이라든지 또는 그 가까이 인접하고 있는 인천 라인들 또한 가격대들이 상당히 많이 흐름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전세 가격을 상승시켜온 문제점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라졌는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앞으로 정책적인 내용이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전세 시장의 불안을 사실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는 전세 시장이 이제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이런 공급이 원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과연 결코 없어질 것이냐를 생각해 보신다면 앞으로 올해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향후 2022년도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뿐만 아니라 전세 수급에 대한 불균형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뭐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변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뭐 금리 인상 카드다 여러 가지 뭐 테이퍼링 효과다 등등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고민하셔야 될 건 뭐냐면 주택 시장에서만큼은 사실 이 전세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한다면 주택 시장의 가격은 잠재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 저희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인지시켜 드리기가 상당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세미나를 좀 통해서 좀 세부적으로 내용 좀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선착순이고요.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착순 모집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이고요.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셔서 예약 전화 후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 지역을 좀 또 떠나 보셔야 되겠죠. 그 첫 번째 지역으로는 저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치는 2호선과 3호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부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치는 지역은 서초동입니다. 전용은 28에서 29 정도 사이즈 나올 수 있는 투룸 주택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뒷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유형은 주택이고요. 지금 시세가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옆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동일 사이즈가 지금 6억 원대 후반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서초동도 상당히 살기 좋은 지역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는 금액대가 아직은 투자하시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대에다가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자체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도 만족을 시키지만 전체적으로 이 가격대,
6억 원대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아직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투자 금액은 전세 안고 투자하셨을 때 5천에서 6천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겠다. 자,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왜냐? 내가 살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주변의 생활 밀착형 인프라 시설들을 가깝게 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높고요. 임차 수요가 그만큼 상당히 풍부합니다. 왜냐?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면서 강남 3구에서 상당히 가까운 그런 서초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남 3구에서도 전체적으로 강남구에 가까운 서초동이면서 또는 서초구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높은 미래 가치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서초동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이렇게 해드렸죠. 이 지역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기본적으로 교통편으로 보자면 2호선과 3호선 라인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2호선과 3호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연장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오금에서부터 안에 이제 위례를 거쳐서 안에 저기 가밀지구 라인들까지도 연장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담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2호선이라든지 뭐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 청라 라인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연장선의 혜택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초동 라인이다. 자, 거기에다가 이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개발이 굉장히 핫해질 예정이에요. 지금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상당히 핫한 그런 이슈 중에 이슈인데 앞으로는 그런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 이외에도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구간이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큰 여파를 미칠 수가 있는 그런 개발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서초구와 강남구가 지금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이 경부고속도로 하나로. 하지만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이 정보사부지, 서초구 내방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정보사부지의 터널로 그 터널이 개통이 됨에 따라서 동작구와 서초구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효과를 보여줬거든요. 그로 인해서 동작구도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만 서초구 또한 많은 상승을 이뤄줬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경부고속도로 하나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굉장히 직주 근접성이 좋은 곳이잖아요. 근처에 남부터미널이나 이런 고터 등등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터에 위치하고 있는 뭐 신세계라든지 또는 뭐 남부터미널, 고속터미널 둘 다 쇼핑 시설들이 상당히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테헤란로, 뭐 의료 R&D 산업벨트, 그리고 위쪽에 봉은사로 라인들의 의료 관광 산업벨트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주 근접성이 워낙에 좋은 곳이 바로 이 서초동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학군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서초동 추천드리는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들의 개발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서울 교대 가깝고요. 그리고 법조타운이 또 서초구 안에 들어가 있죠. 서초 법조타운이 더 가깝고 자 그리고 성모병원이나 신세계 그리고 정보사부지의 개발들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서초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베이스 자체가 워낙에 뭐 쇼핑이면 쇼핑 그리고 뭐 대형 병원이면 병원 교대 임직원들의 뭐 임차 수요 부지의 개발들 경부고속도로의 개발들 강남역 상권 가깝고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 굉장히 조용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주택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초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개발도 상당히 중요한 굵직굵직한 개발들이 많은 곳이 바로 서초동입니다. 자, 일단 MDM그룹이 2025년도 이제 부지 매입을 한 이후에 2025년도까지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정보사부지의 개발인데 규모가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현대차 GB센터 신사옥 부지보다도 훨씬 더 큰 부지에 들어가는 그런 개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업들 IT, 바이오, 금융, 4차 산업 등등에 관련돼 있는 업종이 대규모로 정보사 부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초동 바로 옆 동네가 바로 이제 강남역 라인들인데, 그렇죠? 강남역 라인들인데 이런 라인들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 개발, 용적률 상향을 통한 토지 가격의 상승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상업지와 그리고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쇼핑시설 등등을 담당하는 그런 초대형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와 일자리 인구들을 좀 배출해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는 개발 호재입니다. 롯데칠성 부지의 개발을 이렇게 지금 조감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상당히 가까운 곳에 대상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강남 쪽 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지역은 서초동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런 지역들 봤을 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개발 호재 아니겠습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혜가 될 수 있는 개발 호재 체크해 두시고요. 경부고속도로, 네, 지금은 우리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삼성동을 우리가 놓쳤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잡아놨다면 내가 참 좀 먼저 선점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셨죠. 자, 근데 지금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지역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강남 3구 라인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는 서초구도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개발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쪽 또한 마찬가지로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들어가는 개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인접해 있는 동네들, 이런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 나중에 묶이지 않을 거란 법 없습니다. 그때 가서 지금 현재 삼성동처럼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내가 사둘 수 있을 때 미리 사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개발들은 워낙에 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길이도 길이지만 뭐 총 7.2km 정도 되는 구간이고요. 지상부의 대규모 공원화와 그리고 일자리 업무 복합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부지들 앞으로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서초구와 강남구의 가장 큰 시세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입니다. 네. 자, 일단은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는 투룸에 대한 시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강남 3구 중에서도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살기 좋은 도시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세가 지금 현재 한 5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은 한 5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월세 시에는 약 한 3천에 13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3억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도 투자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 중에서도 정말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역 바로 도봉구 창동 되겠습니다. 자, 1.5룸의 이런 오피스텔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추천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양날의검이거든요. 어느 쪽을 쓰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주택으로 쓰셔도 되고 또는 내가 이런 사무실로 쓰셔도 되기 때문에 또는 임대를 놓으실 때도 굉장히 두 가지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런 상품이니까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상품이라는 거 추천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역적으로 보자면 창동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자, 1.5룸이고요. 일단 창동이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1호선과 4호선을 갖추고 더블 역세권으로 갖추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다가 GTX 신호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곳. 면적 자체가 상당히 크죠. 저는 투룸 사이즈의 1.5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1.5룸이라 하더라도 너무 작은 사이즈보다는 조금 널찍한 일단 둘이 살아도 신혼부부가 살아도 될 만한 그런 상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12평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시세가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곳 중에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금액은 약 1,000만 원이면 전세 안고 일단은 사두실 수 있다.
자, 일단 지역 추천드리는 포인트, 7광역 중심지, 창동과 상계 라인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고요. 생활 인프라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드리겠죠. 일단 신규, 일단 주택 자체가 1996년도 이후에 신축에 대한 그런 공급이 많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남다른 곳이기도 하고요. 이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개발들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동과 노원역 주변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안에 복합 문화시설, 여가기능, 복합 환승센터, 특화산업 기반의 R&D 연구단지가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이젠 단순 베드타운에서 일자리 타운으로 바뀔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도봉구 창동에서는 이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이 안에는 2만 명 정도 이상의 이런 그 관광객들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이거든요. 우리나라 K-팝 워낙 유명하죠. 여러 가지 공연과 그리고 전시 등등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바로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조성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조성이 될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로 굉장히 다양한 복합 시설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라든지 도봉면허시험장 부지가 이전함에 따라서 이 안에 R&D 연구단지가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양질의 직장인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개발 호재입니다. 자, 이렇게 단계별로 1단계에서부터 총 4단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형태들로 하나둘씩 조성이 될 것이고요. 조성이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이 지역들의 부동산의 시세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여기와 더불어서 강남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GTX 신호선이 바로 이 창동에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창동에서부터 양재나 삼성까지 10분대로 주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의 이런 중심부 라인들과도 굉장히 10분대로 줄어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와 그 위에 위치하고 있는 중랑천의 수변공원 수질 개선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을 제외한 자가를 이용해서도 상당히 접근이 좋아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세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의 12평 정도 되는 사이즈의 1.5룸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2억에서 2억 1천 정도가 시세이고요. 전세 시세고요. 이를 통해서 1,000만 원이면은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하시겠다. 자, 그리고 월세 시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없는 상품이니까 충분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천만 원에 약 한 7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7천만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로 접근하셔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 나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내용들 담아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앞으로 이 전세 시장 그리고 2022년도에도 올 수 있는 이 전세 시장의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감 조성이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내용들이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전세 시장의 이런 수급의 불균형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의 부동산 시장에도 예측 가능한 그런 모델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담아가 보시고요. 잘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자산 가치가 버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